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교 수업 하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가는 그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온라인 수업 등교 수업 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같이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공강 시간에 다른 일을 못하고 수업을 또 촬영을 하고 있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반은 이미 임시정부가 끝난 반도 있고 어떤 반은 아직 시작도 못한 반도 있어가지고 같이 복습을 하면 복습을 하는 걸로, 본 진도면은 본 진도를 하는 걸로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사 선생님 말이 빠르다라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혼자서 말을 하다 보면은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이 좀 빠르기도 해요. 이 점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속도를 0.75로 놓고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천천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3.1운동의 의 중에 하나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에 영향,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시정부였습니다. 실제로 정부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져요. 세 군데에서. 하나는 한성. 야, 우리 600년의 역사가 있는 이 한성에서, 한양에서, 서울에서 정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정통성 강조파가 있었고요.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다가 정부를 만들어서 때가 되면은 바로 진격할 수 있도록 무장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근거지를 마련하자라는 주장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상해 지역인데요. 얘들아, 상해는 예전부터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대사관이 있는 곳이야. 대사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정부를 만들고 그 대사관들과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상해, 한성 이 세 부류의 독립정부 수립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상해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세 곳 모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라고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외교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중심으로 두고 이 무장 독립투쟁을 같이 끼워가는 식으로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체, 그 특성, 성질을 보면요. 일단은 삼권 분립, 기존의 왕처럼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철저히 나눠서 권력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이때 처음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자라는 주장이 반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은 우리는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법조문을 아직 못 외워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삼권 분립과 대통령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요. 맨 처음 선출이 된 인물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외교 독립적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되니까 국무총리 2인자는 이쪽 무장 독립투쟁 쪽에서 뽑자라고 해서 이동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활동을 여러 차례를 해요. 하나는 바로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는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해외에 알리고 지원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국공채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이라는 개념을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정부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민간에 이렇게 생긴 100만원짜리 종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얘들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50만원에 일단 팔게. 너네가 5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은,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이 서류를 들고 와서 100만원 가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커서 성공을 하면은 100만원으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채권의 개념입니다. 지금도 채권은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공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연통제나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상연락망, 비밀연락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군자금을 모아들였습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 뭔가 외교활동 그리고 무장투쟁 활동을 알아야겠죠. 메인은 요거니까. 그래서 구미라고 하면은 경북 구미가 아니라 미국을 의미해요. 미국과 파리, 프랑스 파리에다가 위원부를 둬가지고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군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성과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해요. 이미 국제사회는 일본이 꽉 잡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예요. 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뭔가 힘이 있는 나라로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외교활동이 그렇게 성과가 없었고요. 이것도 비밀연락망도 다 들켜요. 일본한테 들켜가지고 다 뭐 잡혀가거나 중단당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내부에서 슬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무장독립투쟁 쪽에서 너네들 말대로 외교활동 중심으로 갔더니만은 성과가 없지 않느냐? 당장 바꿔라 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독립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임시정부의 위치를 다시 논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논의가 되느냐? 1923년 국민대표회의라는 곳에서 논의가 돼요. 근데 이마저도 여기서도 합의를, 성과를 못 봐요. 다 못 봐. 다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성과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도 성과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거 이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느냐? 이승만이 위임통치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자, 위임통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위임하겠다,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디에다가? 미국에다가.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를 당신네들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서를 드린 거예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이 국민 대표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임시정부가 망해가는데 이승만이 이렇게 요구를 해? 이거는 나라를 들여다 바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탄핵을 당해요. 나라를 들어바치는 거는 들어바치는 거더라도 적어도 국민 대표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합의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당하고요. 이때 이후로 시스템이 바뀌어요. 내각 책임제, 국무령제라고도 하는데 더 이상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줄 수 없다. 삼권 분립이라고는 했지만 이때 당시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 왕 시스템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내각, 여러 명이서 책임을 떠맡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때 이후로는 김구란 사람이 임시정부를 주도를 해요. 모두가 떠나가고 있는 이 임시정부를 끝까지 버티고 남아서 지켜냅니다. 그게 1931년까지 힘겨운 버팀으로 남고요. 이때 이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봉창이나 윤봉길 이런 인물들이 활약을 하면서 다시금 임시정부가 급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1920년대 일제의 통치와 우리 민족의 대응 이 부분을 살펴본 뒤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